혹시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아, 나도 언제 이렇게 늙었지.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듣네. 참 마음도 사람도 세월도 다 멀어지는 것 같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압니다.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무게, 잃어버린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몸, 줄어드는 자신감. 그게 나이를 말해줍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그냥 울컥합니다. 나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직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남아있을까? 만약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인생이 막 살롱.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들려드릴 테니까 급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숨 한 번 고르고 들어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걸 잃습니다. 젊음도, 기회도, 관계도, 사랑도. 어떤 건 내 선택 때문이었고, 어떤 건 세월과 상황이 가져간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조용해진다는 것. 젊을 땐 소리치고, 억울해하고, 변명도 하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그래, 다 그런 거지.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조용히 사는 게 편하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기뻐했던 게 뭔지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남편, 자식, 가족, 책임, 체면. 그걸 먼저 챙기느라 나는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다시 찾아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상담하게 되었어요. 72세, 이름은 김순자 할머니. 겉으로 보기엔 밝았고, 말투도 얌전했고, 표정도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고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순자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그분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는 크고 남편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이 나를 지나쳐 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 나의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아이 낳으면 엄마가 되고, 손주 생기면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역할만 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지? 그 질문이 가슴에 오래 박히면 사람은 조용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에게 괜히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이 나이에 뭘 바라니? 조용히 민폐 안 끼치며 사는 게 정답이지. 하지만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님은 제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순자님,
남은 인생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그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숨겨져 있던 진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순자님은 말없이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깊은 울림과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의 마음이 원한 삶인가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뭐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뭘 해?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공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춰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 그걸 따라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가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주저앉으면 그때 진짜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늦지 않았다. 지금도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건 불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면 혹은 맞아 나도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쳤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의미 있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할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함께 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가족, 집안일, 약속, 의무, 관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정작 우리는 방법을 몰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5가지 변화를 드릴게요. 첫째,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하세요. 평생 우리는 해야 해서 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밥을 해야 해서 하고, 일을 해야 해서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게 산책이면 걸으세요. 그림이면 그리세요. 책이면 책을 펴세요. 노래면 흥얼거리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서 마시는 커피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순간 가슴속에 묻혀있던 나라는 존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감정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끊어야 할 관계와 이어야 할 관계를 구분하세요.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겁니다. 우리 삶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며 삽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새 사람 어디서 만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 그런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반대로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존재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인연은 붙잡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오늘 가장 작은 목표 하나를 실천하세요. 사람은 마음이 붙잡히면 몸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집 안 5분 정리, 10분 스트레칭, 공원 10분 산책,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 줄 쓰기, 평소보다 물 한 컵 더 마시기. 이게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무너져 있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넷째, 마음속 미뤄둔 감정을 꺼내세요. 이제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착한 사람 역할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억울했던 일, 말하지 못했던 상처, 오래 묻어둔 서운함. 그건 잊은 게 아니라 미뤄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뭐해? 하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인정해야 그제야 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상황, 말, 표정이 있다면 그건 지금도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놓겠다. 이 한 문장이 클로즈되지 못한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아줍니다. 다섯째, 남은 삶에 질문하세요. 우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에게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에게 끌려가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은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묻기 시작했다는 것. 그 질문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이끌어줄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손등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름도 있고 흐물해진 피부도 있고 예전과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그 손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했고 울면서도 웃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던 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이미 살아온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는 더 작게 상처받고 더 크게 웃으며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인생이 막살롱. 우리는 함께 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